네, 오늘은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SLR 규제 완화를 하게 될 경우 은행들 입장에서는 국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최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SLR 규제는 사실 미국 은행, 특히 대형 은행들에게만 적용을 받는 특별한 규제입니다. 레버리지 규제죠. 티어1 이 보통주 자본 중에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몇 %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규제인데 현행은 5% 이상을 유지되어 왔는데 과거 팬데믹 당시에는 이 규제 자체의 비율을 조정한 게 아니고 국채와 지급준비금이죠. 이 부분에서 아예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압박을 완화했었죠. 다만 지금은 이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전체 안건이 통과가 됐고 날짜는 6월 25일자 현재 기준이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표결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형은행 지주회사의 자본 요건이 5%였는데 이게 3.5에서 4.5까지 낮아지게 된 것이죠. 자회사 요건도 6%에서 마찬가지 범위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비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달라진 변화는 은행들이 현재 티어1 자본이 약 2천억 달러 정도 자유롭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계산을 해봤더니 5조 5천억 달러 규모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자본이 2천억 달러 정도가 풀리니까 미국 국채를 최대 5조 5천억 정도 살 수 있는 규모다. 상당한 규모죠. 분석하는 기관들에 따라서는 좀 다양할 수가 있지만 대략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대형 은행 3개 정도로만 최대 4조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쭉 보시면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등 해서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 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게 이제 최대 매수 가능한 범위냐 아니면 한 30% 정도만 미국 국채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1분기 말 자본이 대략 2,9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SLR 3.5%를 적용하게 되면 가능한 최대 매입 규모는 2조 5,600억 달러가 되지만 이렇게 모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0%만 미국 국채를 매수한다면 7,700억 달러가 되고요. 이게 70%만 가도 1조 8천억 달러 수준이 되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말 자본이 2,217억 달러고요. 마찬가지로 SLR 3.5%를 적용해보면 미국 국채 30% 익스포저를 가져간다 그러면 5,700억 달러, 70%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1조 3,3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과된 SLR 규제 완화에 대한 흐름 보시는 것은 이게 원본이고요. 내용 자체가 이 비율 자체를 낮춰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낮춰진 비율 자체의 흐름이 최대로는 미국 국채 5조 5천억 달러까지도 살 수 있다. 계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흐름이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의 미국 국채의 금리 흐름이 이 SLR 규제 완화가 통과된 이후에도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온 건 아니죠. 그 이유 자체가 보시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2천억 달러 정도가 즉시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플로우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천억 달러 자본이 즉시 해제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은행, 자회사 입장과 지주회사 간의 규제 부분으로 상당 부분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실제로 해제되는 자본, 특히 이제 은행들의 실자회사의 자본 기준이 약 130억 달러 수준이다. 아까 표면적으로 보였던 2천억 달러가 아니고 13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3,37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제 SLR 규제 완화가 통과가 되더라도 금리 변화가 그렇게 눈에 띄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죠.
흐름 자체 보시게 되면 과거에 쭉 이어져 오던 흐름 자체에서 사실상 SLR 규제 완화가 더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채 수요를 급증하게 만드는 그런 모멘텀이 전환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요 압력을 높였다, 가세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는 미국 국채를 SL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SLR 규제 완화가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국채를 아예 SLR 계산에서 제외를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5% 비율에서 3.5, 4.5로 낮춰지는 이 비율 정도를 낮춰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현재는 미국 국채를 SLR 계산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이번 SLR 규제 완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60일 기간의 의료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될 거고, 그 수렴 기간 후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사실상 시장 컨센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긴 하겠지만 변경 사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긴 한데 만에 하나 이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국채를 SLR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은행권의 국채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전환점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였던 대부분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단기채, 중기채 위주의 수요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SLR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테더사가 미 국채 단기물을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테더가 단기물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단기채 1개월 금리가 0.14에서 0.16%포인트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테더의 보유량이 전체 단기채 T비일 중에 약 1.6%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대략 150억 달러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여기에 SLR 규제 완화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긴 한데 단기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조차도 아직은 장기 국채 중심의 리스크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반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물가 자극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와 맞물려서 단기 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금리 레벨이 다운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되면서 지금 현재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더사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이 장기채 금리죠. 장기 금리가 안정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재정 건전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는 은행들이 장기채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큰 줄기 안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SLR 규제 완화가 은행들 입장에서는 국채를 재편입하는데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T빌부터 시작을 하겠죠. 단기채를 중심으로 만기가 긴 장기채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장기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컨센은 은행들의 장기채 수요 증가가 살아나면서 금리 하방 압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SLR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대형 은행이죠. 글로벌 시스템상 주요 은행, 이 은행들이 망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고 지정한 그런 대형 은행들입니다. 결국 이번 SLR 규제 완화로 추가로 확보된 자본이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이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번 SLR 규제 완화로 확보된 자본 자체가 뭐 2천억 달러 수준이긴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계산이고 실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규제 차이를 적용해 보면 대략 13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낮은 레버리지 상에서 수익성이 높은 활동이 현재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상쇄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지금 대형은행들이 SLR 규제 완화로 확보된 자본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자본 100%를 미국 국채에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요와 실제 대부분은 단기채, 중기채에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장기채를 끌고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금리 변동보다 중기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 수익성을 일정 부분 확정하는 게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준이 SLR 개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은행들의 자본을 해제하고 은행들의 대차대표 여력을 확대해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수요가 있는 단기라든지 중기채의 이런 미국 국채 수요를 다소 강화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현재 수준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쭉 말씀드린 SLR 규제 완화 흐름이 사실상 미국 국채를 SLR 산정 대산에서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 국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형성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SLR 규제 완화된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